안녕하세요. 연세한 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 국어 3 정리해 봅시다. 과제 총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과제들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발표 기능 중 정보 전달하기와 예측하기를 주로 다뤘었죠. 자, 오늘 같이 총 복습 국어에서 배웠던 내용 함께 정리해보고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291쪽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을 뛰어넘은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자, 그림 봐주실게요. 자, 이식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의 결손 부분을 첨단 과학의 힘을 동원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시킴. 자, 먼저 머리 부분부터 보면요. 인공수정체로, 눈 또한 인공이고요. 그리고 모발이식, 머리카락 동안 과학기술의 힘을 빌렸습니다. 또한 인공치아,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도 만들어놨고요. 자, 그 밖에요. 한번 장기 쪽을 볼게요. 심장 또한 인공심장으로 숨을 쉬고 있고 또 인공간, 인공혈액 등으로 우리 장기의 주요 부분들도 모두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 인공입니다. 그 밖에 인공 피부와 인공 관절, 손 또한 의수를 착용했고요. 의수, 팔 잃어버리신 분들의 가짜 팔이죠. 자, 그리고 인공 근육, 의족, 인공 혈관 등을 장착했습니다. 거의 인체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거의 인조인간 아닌가요? 거의 로봇 수준인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들이죠. 자, 앞으로 미래사회,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가능해질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영화 속이나 소설 속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말하기 연습 하나 진행해 볼게요. 1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 속의 등장인물 중에서 첨단 과학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각자 지금 다양하게 영화나 소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영화 아이언맨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또한 굉장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물이죠. 주인공, 한국말로는요, 토니 스타크 씨. 자, 영화 속에서 아이언맨 1 기억나세요?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주인공 토니 스파크는 세계적인 무기 회사에 무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의 CEO입니다. 자, 굉장히 성공해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 아프가니스탄에 신무기를 발표하고 팔러 갔어요.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자, 돌아오는 길에 게릴라군, 아프가니스탄 약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분쟁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니 스파크 씨가 게릴라군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게릴라군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군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일정 부분 투자액을 받고 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죠. 그렇게 개발된 로봇가 마스크 1이죠. 자, 그리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마스크 1으로. 그 뒤에 돌아와서 본인이 그동안 개발한 무기들이 얼마나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깊이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스크 1을 보완한 마스크 2, 그리고 마스크 2를 보완한 마스크 3, 마침내 아이언맨을 탄생시키죠. 자, 그렇게 슈퍼 히어로를 탄생시키고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죠. 자, 아이언맨이 탄생한 배경이죠. 자, 말하기 연습으로 한번 지금까지 제가 두서없이 말한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함께 따라 말해주세요. 영화 속에서 첨단 과학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물로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기회사의 CEO인 토니 스타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무기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게릴라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게릴라군을 위한 신무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신무기 대신 본인을 탈출시켜줄 슈트, 마스크-1을 개발해 탈출하는 데 성공한 스타크는 이후 본인이 개발한 무기들이 얼마나 세상을 위협하는지 깨닫고 자본력과 기술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교훈 아래 마스크-1을 보완한 마스크-2, 마침내 마스크-3를 개발하여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이식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식기술의 발달은 일단 의료기술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 연장이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돼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 장기 이식을 통해서 또는 신체 이식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죠. 그러므로 해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죠. 자, 먼저 문제점 첫 번째로 의도적 수명 연장 및 수명 선택 가능의 문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의 사고나 정말 의료적으로 필요해서 신체를 이식하게 되는 경우는 정당한데요. 자, 의도적으로 나의 간은 지금 너무 낡았어. 갈아치워야 돼. 젊고 싱싱한 간으로 바꿔서 달고 나는 더 술을 많이 마실 테야. 이런 거 여러분 용납 가능하세요? 자, 이런 용도로 이식기술이 쓰인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 거는 그냥 술을 마시기 위한 용도인데, 자, 그거보다 더 어마무시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인류를 지배할 테야. 나의 뇌를 아인슈타인의 뇌로 바꿔주세요. 등등. 자, 어쨌든 의도적으로 의학적이 아닌 의도적인 수명 연장 및 인간이 수명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도덕적 문제가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식을 통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됐어요. 자, 힘도 더 세졌고 그리고 두뇌의 회전도 굉장해졌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저, 자, 인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자, 이럴 경우에요. 자,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는 본인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말하기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인한 의료기술의 혜택, 발전. 자, 특히 신체 이식 기술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라는 배경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 중 의료기술의 혜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체 이식 기술은 인간 수명 연장에 기여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술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뒷부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식 기술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가 우리가 말할 주제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이식 기술이 더욱 발달하며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선 뒤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의도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의학적 용도가 아닌 인간 개인 욕심을 실현하고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두 번째 문제 붙여보겠습니다. 또한 신체 이식 기술이 고도화되며 인간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게 되며 인간의 인조인간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우월한 조건이 되어 있을 시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도덕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기 연습 진행해 봤고요. 다음은 문화 읽기입니다. 교재 292쪽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사라진 것이 글의 제목이네요. 자, 2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20년 동안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사라진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진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갤럽의 조사 주제는 바로 뒷부분에 나오죠.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진 것들이 주제고요. 자, 그리고 조사 대상은요. 자, 대상으로 앞부분, 바로 한국의 성인 남녀죠. 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했다고 했나요? 에 대해서 물었다 앞부분이죠. 오래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잘 볼 수 없거나 잊혀진 것들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사된 결과 도표에 나와 있죠. 자, 1위가 연탄 11.3% 응답했고요. 2위가 삐삐. 자, 삐삐라고 하면은 바이퍼폰의 약자로 자, 숫자만을 이용해서 문자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위가 공중전화, 4위가 버스 안내양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버스 회수권. 아, 저 이거 고등학생 때까지 많이 썼는데요. 네, 버스를 탈 수 있는 표죠. 한 번에 많이 사놓고 워낙에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친구들은 회수권을 이용해서 차비 대신에 매번 거스름돈을 받기 불편하니까 회수권을 사놓고 버스비를 내곤 했습니다. 자, 그 밖에 6위, 사람 간의 정, 그쵸? 요즘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죠. 네, 등등입니다. 여러분 쭉 살펴봐 주시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원인, 뭐라고 밝히고 있나요? 네, 급격한 트렌드의 변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유행, 흐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입니다. 삐삐와 공중전화에 대한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요? 격세지감이죠. 네, 휴대전화가 등장했고 이미 옛날의 통신기기였던 삐삐 공중전화. 네, 이미 그만큼 세대가 많이 벌어졌다, 세대가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 간의 정이나 넉넉한 인심에 대한 응답이 시사하는 것은요? 네, 정을 중시하던 우리 사회에 정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우리 아시아 국가권, 한국, 중국은 정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자, 다음 깨끗한 자연에 대한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라고 했죠. 자, 마지막 단락, 앞으로 20년 후는 어떨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읽기 후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1번, 지난 20년간 사라진 것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번, 여러분 나라에서는 지난 20년간 어떤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한국의 결과와 비슷하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 찾아보기 힘들죠. 자, 또한 우리 중국 친구들도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진 게 굉장히 아쉽다고 많이 대답했고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자, 최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죠? 배경 소개해 볼게요. 최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먼저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묶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왜냐면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왜 사라졌죠? 자, 이제 핸드폰이 이 기능들을 대부분 대체하기 때문이죠. 이제 핸드폰 하나면은 내 비디오 녹화할 수 있고 동영상 재생할 수 있고
또 카세트 테이프 필요 없죠? 바로 APP에서 음악 다운로드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등은 이제 핸드폰이 이 기능을 대부분 대체하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말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 시대적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했다라는 거죠. 자, 부연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시대적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웃 간의 정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죠. 자, 아파트 안에서 옆집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죠. 자,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나죠? 고사하고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또한 중국에서도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 아파트 안에서 옆집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태는 옛 정에 대한 향수를 자아냅니다. 3번.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의 국어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 첫 번째 도덕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새로운 첨단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첨단 과학기술은 정말 다른 말로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축복 아니면 재앙,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인간의 선량한 본성도 같이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은지심의 자세, 바로 인간의 선량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은 한국말로는 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이미 가진 게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제가 앞 시간에서 언급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자,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을 보면 앞으로가 보이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입, 이런 것들 배경 예측하기로 말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첨단 과학 사회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편리한 혁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구조에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쓰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 약자들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질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도입 말했고요. 자, 요구되는 태도 첫 번째 도덕성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바로 도덕성입니다. 앞으로 사용될 기술은 분명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지만 그만큼 인류 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도 많고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급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도덕성이 될 것이므로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술로 인한 이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인류의 유익을 추구하는 태도가 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요구되는 태도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선량한 본성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는 인간의 선량한 본성입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 또한 지금 산업화, 정보화 사회의 부의 분배와 같이 분배의 문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주요 지배 집단이 될 것이며 수명 또한 선택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누릴 수 없는 집단은
지금의 약자들보다 더욱 어려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국어, 미래의 사회. 주로는 희망적인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희망적인 부분들 이면에는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죠. 어두운 이면도 많습니다. 자, 이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면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국어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10과 마지막 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